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길대표 이창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과 쉽게 이해하는 금리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기준금리라는 분석이 국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금리는 부동산 전반에 밀착되어 가격 변동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금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되니까 잘 나가는 경기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줘야 되겠죠. 그게 0.25%의 베이비 스텝이고, 브레이크를 3개 밟으면 빅 스텝, 자이언트와 울트라 스텝이 되는 것이죠. 이때 금융권에서 먹을 것을 많이 주면 시중에 유통되던 자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과도한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사용되었고, 시장 규모를 축소시켜 물가를 잡는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에 돈을 많이 풀면 돈의 가치인 금리가 하락합니다. 반대로 경제에서 유통되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 금리가 상승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에 설립됐고 한국은행은 195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경제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연준은 지난 2월 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또다시 감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도 일부 인정했고, 그것보다 파월 연준 의장이 한국 시간 2월 2일 새벽 4시 30분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수차례 언급하기에 이르자 시장이 올해 안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의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랠리를 거듭하고 뉴욕 증시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와 경기를 놓고 볼 때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많이 궁금하시죠? 이창용 총재는 금리 격차 위험하다는 근거 없다 주장을 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할 듯하며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주춤한 데다 지나친 통화긴축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한국은행도 일찌감치 0.25% 베이비 스텝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이 앞섭니다. 자, 이제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 계약을 해놓고 잔금 시기를 길게 잡으면 하루하루가 매수인의 피를 말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잔금담보대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취득세 납부 때 채권 부분도 자유롭지 못하고, 계약 이후 뜻하지 않게 기일을 당기고 늦추고 하는 가운데 금리 변동에 대한 책임 소재가 매도 매수 중개사, 치열하게 벌어지는 일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하는가? 부동산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최근 몇 개월의 사례를 참고 삼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잔금 시기를 짧게 잡고, 현재와 같이 연준과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애견될 때는 잔금 시기를 길게 잡는 게 매수인에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현재까지는 매도 금액을 금리가 철저하게 아래로 추락시키는 악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금리는 우리 경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과 금리는 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오늘 그 언저리라도 가볍게 긁고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 소유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견뎌내시면 금리 정점 찍고 아래로 하강하는 스릴을 맛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